키워드 원투펀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시장 난이도가 좀 상당합니다. 코스피는 현재 다시 보합권으로 제자리 찾고 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연 저점에서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요.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웹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전장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오늘 특징 짚어주세요. 네, 오늘 첫 번째 특징은 환율의 하락과 이 반발 매수 유입으로 잡아봤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키워드가 확실히 환율도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오르는 모습인데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까요? 우선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 좀 고무적이죠. 근데 환율이 오늘 떨어지는 건 뭐 최근에도 뭐 거의 상승세였지만 떨어지는 날도 있었는데 그 떨어지는 날들보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하락의 날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죠. 결국은 물물 교환 시기에 이어서 화폐라는 게 등장을 하고 물물 교환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용되는 물물 교환 물품이 화폐라는 게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화폐도 결국은 이 여러 나라의 화폐들이 이 환율이 상대적인 거고 이 상대적인 거를 비교하는 게 이제 환율이 된 건데요.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됐죠. 이 달러라는 화폐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이것도 상대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유로는 약세, 원화도 약세, 원화가 특히 더 약세를 보여줬죠. 이게 이 금리 차가 결정적으로 이 달러에 대한 강세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는데 당연하죠. 미국에서의 금리가 FOMC 기준금리가 가장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가장 높죠.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쏠려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달러가 다른 나라들은 다 부족해지고 미국은 많아지게 되죠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부족해졌기 때문에 달러라는 화폐가 희소해졌고 그 외의 화폐보다 달러가 좀 더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죠. 근데 이제 유로에서의 유럽과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. 이런 상황들. 미국에서 지금 어젯밤에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됐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이런 모습들이 국내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반격 같은 거죠. 기준금리 25bp, 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올려주겠다. 이런 언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달러가 그렇다고 확 약세가 되진 않겠지만 달러의 강세는 어느 정도 좀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된다. 그러니까 어제가 환율의 어느 정도의 고점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달러 환율이 오늘 뭐 소폭에 대한 이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뭐 지수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유로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,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. 뭐 코스피는 조금 아쉽게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곤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서브프라임 때 0.9배 아래로 서브프라임 때가 0.9배 소폭 하회했는데 지금도 0.9배 미만의 이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지수 레벨로 봤을 때는 지금이 더 높지만 이익단 레벨로 봤을 때, 그러니까 자산가치 레벨로 봤을 때는 지금이 서브프라임 때 수준 혹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매도, 오늘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환율에 대한 달러 강세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마무리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.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불확실성들이 좀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그 다음 스텝이죠. 그러니까 하락은 멈췄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종목 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잘 고르는 이런 모습들로 좀 넘어가는 이런 뭐 절차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꽤나 긍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. 원달러 환율이 어제 22원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많이 우려웠는데 이 달러 고점 부근이 형성될 가능성도 짚어주셨고 코스피는 밸류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되네요. 네, 그렇다면 오늘장 이길 수 있는 펀치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? 이 자동차와 항공의 상승으로 잡아봤습니다. 네, 자동차와 항공 어떻게 보면 환율 쪽에서는 조금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소개해 주시겠어요?
네, 사실은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환율에 대해서 이 수혜와 피해로 나뉠 수가 있죠. 항공주 같은 경우는 환율은 지금 이렇게 환율이 달러의 고공행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피해 주기도 한데 이 주식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우선 각 섹터별로 상승에 대한 이유 살펴보면 자동차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달러 강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,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지난 분기에도 달러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수천억 원대의 그런 순이익단의 기여를 받았는데 더 올라갔죠. 여기서 사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조 단위의 기여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대차 그룹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의 환율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죠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, 안 그래도 자동차 잘 팔리는데 환율 굉장히 좋아져서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환율은 피해죠. 이렇게 고환율 되는데 근데 그 고환율을 이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이 유가가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요. 지금 WTI가 76달러까지 하락을 했죠.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0달러 이상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,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가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항공주는 사실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객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기가 지금 한 3개월 전만 해도 내년 1분기, 내년 초 예상했다가, 한 2달 전쯤 보면은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근데 이번 달에는 3분기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여객 수요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, 이 분석들이 나오면서 항공주가 좀 더, 특히 LCC가 주목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근데 두 섹터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라면 이 환율보다는 실적입니다. 제가 아까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기 때문에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확실성이 남아있죠. 가장 무서운 불확실성이 이 경기 침체입니다. 경기가 조금은 침체가 될 텐데요. 이게 많이 침체가 되느냐, 그리고 오래 침체가 되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침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죠. 이 지수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시장이 반등할 때도 그렇고 시장이 하락할 때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이전에 한 10만큼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50 이상만큼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두 자동차와 항공 모두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펀더멘탈에 대한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. 이런 섹터 모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환율 피해주로 생각을 했었던 항공주들 역시나 이 3, 4분기 이후에 좀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이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